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문학으로 시대를 바라본 작가 이문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밤 11시 10분경 경북 영양군 석보면 두들 마을에 있는 이문열 작가의 문학연구소에 불이 나서 400여 제곱미터의 건물을 모두 태우고 7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건물 전체로 옮겨 붙으면서 강당과 학사 등 6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영양군은 기존의 광산문학연구소 시설과 인근에 있는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의 일부 시설을 활용해서 연내에 이문열 문학관을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화재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처음으로 개관한 광산문학연구소는 당시 군, 도,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금 4억 원과 이 작가의 자비 4억 9천만 원 등 총 8억 9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문학도 양성을 위해 작가가 자신의 생가 인근에 설립한 곳입니다. 두들마을은 그의 소설 선택의 직접적인 배경 장소이며 그해 겨울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금시조, 황제를 위하여 등 많은 작품 속 인물들이 삶의 역정을 펼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평소 이곳을 두고 개인 창작실이자 서재이고 후배를 위한 소설 사랑방 같은 공간이라고 말하며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화재로 폐허가 된 자리에 선 이문열 작가는 40년 넘게 마음에 그렸던 집이 20년 만에 황폐한 잿더미가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사라진 고향에 대한 상실을 노래한 자전적 소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1980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처럼 그에게 이 집은 고향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고향으로의 통로는 오직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라고 소설에 썼던 것처럼 옛집도 이제는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1977년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나자레를 아십니까를 문열이로 하여, 문열이는 처음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문열이로 하여 문단에 나온 작가 이문열의 본명은 이열입니다. 그가 왜 스스로의 이름에 문자를 더하였는지는 설명이 주어진 바 없으나 작가로서 일생을 일관하기로 작정했을 그 마음의 주변은 미루어 짐작할 만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을 두고 계속해서 작품을 창작하며 대중적 관심을 유발해온 작가가 이문열입니다. 한국 문단에서 이문열만큼 많은 소설을 생산하고 그 내용도 다양하게 하며 또 그렇게 많이 해외에 번역 소개된 작가는 드물 것입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아득한 동서양의 고전에서 유서 깊은 자기 가문과 파란만장한 가족사에서 그리고 자신의 성장 체험에서 글감을 얻습니다. 폭넓은 인문적 견식으로부터 소재를 취하는가 하면 동시대 사회의 핵심이 되는 쟁점을 이야기의 양식으로 재현하는 등 백화난만한 화언을 연상케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가 다루는 주제는 그것이 동서고금 어디에서 발원했던 마침내 우리 삶의 깊고 예민한 핵심을 환기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속적 반복 학습을 통해 얻어진 후천적 재능이기보다는 그의 기량과 성향이 발빠르게 추수한 선험적 감각으로부터 말미암았을 터입니다. 물론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그가 휘말린 사회적 논쟁들로 인하여 이 작가를 뜨거운 감자로 바라보는 시각들, 정통 보수주의의 대언자이거나 너무 격한 체제 순응 또는 저항의 대명사라는 냉정한 비판이 상존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작가로서의 운명이자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해묵은 숙제이며 쉽사리 그 공과를 논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다만 이 모든 논란의 난무와 주의 주장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작가라는 사실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문열은 기구한 인생 역정을 살았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어렵게 입학한 서울대를 중도에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하다 작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장편소설 영웅시대에서 보듯 이념의 허상을 쫓아 월북한 아버지를 둔 이 땅의 아들, 그 아들이 내부의 충실한 문의 제기를 따라 작가로 입문한 것은 아마도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웅시대에서 변경에 이르는 장편의 세계에서 그런 그 불우하고 회한에 찬 가족사를 거의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작품 활동 초기의 성장 소설들이 이 작가로서의 존재 증명을 위한 통과 의례였다면 이 가족사 소설들은 그가 성숙한 작가의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자기 확인의 절차였을 것입니다. 이문열이 소재와 주제 그리고 문학성과 사회적 전파력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확대해 놓은 문학의 지평은 언어의 장식과 형식 실험, 속도감과 순발력을 앞세운 다음 세대의 작가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성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보다 앞선 세대에 견주어 문학적 친족 관계를 찾아보자면 호화라고 장엄하기가 그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기리는 작가 이병주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와 더불어 문해지들에서 문학 대담이나 좌담을 한 적이 있고 경남 하동에서 시발된 이병주 문학제의 강연자로 동행한 이후 그 사업과 행사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으며 그의 거소, 집이자 문학인 기숙시설 부학문원에서 몇 분과 함께 밤늦도록 통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 교분의 관계이든 객관화된 공인의 관계이든 그것이 저만의 문제에 그칠 리 없으니 그가 우리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학에 바친 그 많은 언어의 성찬은 날이 갈수록 엄정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문열의 작품 세계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자료로 서사를 뒷받침하고 화려한 수사와 문체로 능란한 이야기꾼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작가로서 주목을 받고 관심이 집중된 만큼 그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며 낭만적, 허무주의적, 관념적 등의 경향을 설명하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문열의 작품 속에서는 이야기의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이 비유적 또는 상징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자아에 대한 성찰이나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맨 얼굴로 드러나기도 하며 문제 해결의 방법을 내면에서 찾는 창작 방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것대로 하나의 미덕이 되어 그가 지속적으로 작품을 쓰는 성실한 작가라는 측면과 그처럼 다층적인 세계인식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작가라는 측면을 동시에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그 시향점을 작가 개인의 문제로 침잠시키고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적 주관 없이는 일정한 빛깔을 가진 세계관이 형성되기 어려운 형편이겠으나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사회사적인 양상과 그에 대한 이해 및 비판의 인식을 도출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인 작가가 이문열입니다. 그렇게 사회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대응의 패턴을 보여주는 작품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사람의 아들, 황제를 위하여, 영웅시대, 변경, 구로 아리랑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화와 역사의 모티프, 분단 현실이나 당대 사회의 문제 등을 반영한 작품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세계에 이르는 길목으로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 인물들, 특히 가문과 가족의 이론에 대한 기억을 형상화한 자전적인 작품들이 다른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초상,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금시조, 시인, 선택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들이지요. 이 작품들 속에는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결코 벗어버릴 수 없었던 작가 자신의 청년 시절 그리고 근대적 역사의 질곡 속에서 파편화되어 무너져버린 가족사에 대한 반추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자아에 대한 성찰과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개인적인 바탕을 가진 작품들은 그러나 어김없이 시대 현실에 대한 탐색 및
그에 대한 성찰의 시각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니 1992년에 펴낸 그의 산문집 제목처럼 시대와의 불화를 건너뛸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그 많은 불화를 겪어온 만큼 1997년 선택의 발간 이후에는 그의 못지않은 불화를 페미니즘 논쟁이라는 또 다른 장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논리 가운데는 자기 모순으로 어긋나 보이는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페미니즘의 여성 해방운동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의 행로를 따라가는 문학을 두고 이념적 도구들로 무장한 논리의 칼날을 들이대는 형국이라 그 논쟁들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현의 과정들, 한 나라의 문학을 대표할 만한 작가가 감당해야 했던 혹독한 세상살이의 수업료는 아직도 모두 지불되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작가가 홍위병이나 포퓰리즘과 같은 용어를 동원하여 논쟁을 벌였던 사회 현상은 그 양태가 바뀌었을 뿐 아직도 변함없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것의 개선을 도맡으려는 의욕의 반작용으로 부딪혀 올 힘의 강도는 자칫 작가의 창작 욕구를 말살할 수도 있는 강고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보수 세력의 완강한 문학적 아이콘으로 고착화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요지부동의 속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찍이 이문열 작가 스스로 신들매를 고쳐매며 새롭게 다짐하던 화해와 조화의 길을 다시 출발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작가 개인을 위해서나 한국 문학의 위상을 위해서나 그것이 이제는 준엄한 언덕 너머에 펼쳐진 푸른 초원으로 가는 길이어야 하겠기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문학으로 시대를 바라본 작가 이문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